저는 방금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60억 건물을 계약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60억이 6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을 단숨에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그 전에 부동산 중개인 아가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은 김복희, 올해 75살이 되었습니다. 평생 광장시장에서 한복수선으로 시작해 원단 유통업으로 자수성가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죠. 오늘 아침 평소처럼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석호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광장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시장 근처에 건물 하나 갖는 게 제 꿈이었죠. 여러 부동산을 다녀봤지만 대부분은 허름한 옷차림의 저를 보고 시간 낭비라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 싶었어요. 석호개발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한 남자 직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상담은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또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싶어 돌아서려는데 구석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정다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아가씨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듣는 친절한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아가씨는 녹차를 내어주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내가 왜 광장시장 근처에 건물을 원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추억이 있는지 물었죠. 평생 한복수선을 하며 원단 사업으로 성장시켜온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열려 숨겨둔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어요. 젊은 시절 가난해서 광장시장 구석에서 시작했던 일, 밤낮 없이 일해 조금씩 사업을 키워온 과정,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 시장 근처에 자신만의 건물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아가씨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준 후 진심 어린 태도로 광장시장 주변 매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건물의 장단점, 투자 가치, 유지 비용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더군요. 다른 부동산에서는 대충 넘겼던 정보들을 정확히 알려주니 신뢰가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물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때 아가씨의 동료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진짜 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이 정도 건물을 살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지금까지 60억 원 넘게 모았단다. 아가씨는 놀라워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결정을 도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대화는 오랜만이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왜 이 아가씨는 이렇게 친절했을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의문은 나중에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 이후 저는 종종 석호개발을 찾았습니다. 건물 관리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가씨와 차 한 잔 나누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아가씨를 계약왕이라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내 계약 이후로 그녀의 평판이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아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회장실에서 나오던 노신사와 마주쳤습니다. 유석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복희 할머니, 우리 다온이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그의 말투에서 아가씨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가씨 보기 드물어요. 어쩌다 그런 마음씨를 가진 직원을 두셨나요? 유석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석호 회장은 자신이 가난했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종종 소박한 차림으로 거리를 다닌다고 했어요.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 편의점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는데 점원이 냉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자신의 마지막 1,000원으로 휴지를 사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의 다온이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1,000원은 저에게 무한한 가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업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유석호는 다온에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지원하고 합격 후 회사에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아가씨를 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석호개발을 나오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평생 일해온 원단 사업에서 은퇴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마침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을 가지고 다시 석호 개발을 찾았습니다. 아가씨를 만나 제안을 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나누고 싶어. 혹시 방법이 있을까? 아가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놀라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죠. 그날의 비밀번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주거 연계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기술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젊은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지혜 나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원단 지식과 한복수선 기술은 정말 귀중한 자산이에요. 많은 청년 디자이너들이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아가씨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지혜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후 제 인생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 이틀 광장시장 근처 작은 공방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전통 원단, 다루는 법과 한복수선 기술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진지하게 배우려는 청년들의 모습에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이 바느질 비법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한 청년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내 기술이 이렇게 가치 있는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노인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공 기술자였던 할아버지, 전통 주방장이었던 할머니 등 각자의 분야에서 평생 일해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가씨가 찾아와 더 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다시 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의 비밀번호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운영회의에 참석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아가씨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실제로 반영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죠. 시간이 흐르며 프로젝트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시와 협업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꾸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가씨가 서울시장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수상식에 저도 초대받았어요. 아가씨는 연설 중에 저를 언급했습니다. 김복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상식 후 유석호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복희 할머니, 당신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가씨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가씨가 오히려 저에게 제2차 인생을 살 기회를 준 거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회장님, 왜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날의 비밀번호인가요? 유석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가씨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녀의 인생을 바꾼 비밀번호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의 비밀번호 프로젝트 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에요. 광장시장 근처 제가 산 건물 1층을 기증해 만든 복지센터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이 센터 설립에 투자했죠. 이보다 더 보람찬 투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기자들까지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가씨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무대에 아가씨가 올라왔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더 자신감 있고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아가씨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전국 12개 도시로 확대되었고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주거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지혜 나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했고 그중 50명은 청년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3명의 젊은 디자이너와 함께 전통 원단을 활용한 현대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연설이 끝난 후 아가씨는 무대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올라갔어요. 아가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우리 프로젝트의 산증인이자 저의 스승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어요.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많은 이들 앞에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프로젝트 이름이 그날의 비밀번호인 거니? 아가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편의점에서 노인 차림의 유석호 회장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를. 그날의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에 문을 여는 열쇠였죠. 저에게 유석호 회장님이 그랬듯 저도 다른 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가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아가씨가 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저도 젊은이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광장시장을 지나며 예전 제가 일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던 거죠.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젊은이들과 함께 패션쇼를 여는 날입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브랜드 복희의 바늘의 첫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예요. 전통 원단으로 만든 현대적인 옷들이 주제입니다. 아가씨가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해 주었어요. 패션쇼장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보였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젊은이들이 옆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자신 있게 보여줍시다. 쇼가 시작되고 모델들이 저희가 만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전통 한복의 성과 현대 패션의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었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수놓은 디테일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어요. 쇼가 끝난 후 여러 패션 업계 관계자들이 저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백화점 입점 제안, 해외 수출 문의까지 받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기술이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받다니.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아가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할머니는 패션 디자이너십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75살의 패션 디자이너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인 거니? 아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석호 회장님께 받은 기회,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배운 삶의 지혜. 이제는 제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젊은 시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돌려줄 때가 된 것이죠. 파티가 끝난 후 유석호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복희 씨,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걸 보니 기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회장님과 아가씨 덕분이에요. 유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죠. 우리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한복 수선사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패션 디자이너라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도시를 덮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도 이 눈송이처럼 하나하나 쌓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닐까? 작은 친절, 작은 기회가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오늘은 유석호 회장의 90번째 생신입니다. 아가씨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고 해서 저도 초대받았어요. 장소는 석호개발 본사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곳이었어요.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들만 초대되었습니다. 유석호 회장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라니 영광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수놓은 전통 보자기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만들었어요. 유석호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예전과 같았어요.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진행을 맡아 한 사람씩 회장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유석호 앞에 섰어요.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제2차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자기를 건네자 유석호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물을 전달한 후 유석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복희 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긴 세월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이는 행복했는지, 광장시장에서 처음 제 가게를 냈을 때 첫 손님이 제 기술을 칭찬해 주셨던 순간이요. 그리고 요즘이요. 제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석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꽃피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더군요. 그의 시선이 아가씨를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듯한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으며 유석호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지분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아가씨를 지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유석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아가씨에 대한 투자가 가장 성공적이었죠. 아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석호의 그 따뜻한 눈빛과 아가씨의 진심 어린 존경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아가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아가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이 재단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 이제는 복지센터가 되어 많은 이들을 돕고 있고 내 손기술은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이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오는 것.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각박할지 모르지만 작은 온기들이 모여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아가씨가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가씨의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개소식입니다. 센터는 광장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 할머니의 지혜방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여러 기술을 가진 노인들이 모여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개소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센터의 혜택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아가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따라 더 당당해 보였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세대 간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가씨의 연설은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연설 중 아가씨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복희 할머니는 이 센터의 영감이자 원동력입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방은 따뜻한 느낌의 큰 공간이었어요. 원단과 바느질 도구가 잘 갖춰져 있었고 각종 공예 도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옆방은 청년 창업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었어요. 아가씨는 두 공간이 서로 협력하도록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요. 센터의 한쪽에는 그날의 비밀번호 카페라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큰 보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친절 경험을 적어놓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 메모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 자리에 앉으라고 양보해 주셨어요. 그날 면접을 앞두고 너무 긴장했는데 그 작은 친절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면접에 합격했어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 아가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감격에 겨워 대답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구나.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영광이야. 아가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주셔서 저희가 더 영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꿈꾸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다니 내일부터 센터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칠 생각에 설렜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 정다운 아가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그저 작은 친절을 베푼 그 아가씨가 이제는 내 인생의 멘토가 되었다. 내일이 기대된다. 그 아가씨가 내게 기회를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계절이 바뀌고 센터에서의 생활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3번 저는 할머니의 지혜방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강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젊은이들의 밝은 눈빛을 보는 것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소녀 민지였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손재주는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가르친 기술을 금세 습득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들고 왔어요. 전통 원단을 활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훌륭하구나. 내 재능은 특별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더 많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집에 초대해 함께 작업하기도 했어요. 민지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몇 달 후 청년 창업실의 지원을 받아 민지는 자신의 작은 브랜드를 론칭했어요. 제 이름을 따서 복희의 손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지의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아가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의 디자인으로 그날의 비밀번호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센터 운영에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민지 역시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고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가씨에게 받은 기회가 민지에게 전해지고 이제 민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회를 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날의 비밀번호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8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찼어요.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느 날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석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부자들, 유명인들도 많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유석호의 도움을 받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가씨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의연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 후 유석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날의 비밀번호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메시지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퍼졌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의 비밀번호 프로젝트는 더욱 확대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센터들이 생겨났고 정다운 모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센터의 발코니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아이들이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여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날 석호개발을 찾지 않았다면, 아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땠을까? 아마도 외롭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입니다. 60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샀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어요. 새로운 목적, 소속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의미 있다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진짜 부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마치 유석호와 아가씨가 제게 알려준 삶의 진리처럼 명확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김복희입니다. 75의 평범한 할머니가 60억 원짜리 건물을 계약한 이유, 이제 아셨나요? 그건 바로 한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 하지만 진짜 보물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평생 원단을 짜고 한복을 수선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튼튼한 천은 여럿이 서로 의지하며 촘촘히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더 단단해지고 서로의 지혜로 더 풍요로워집니다. 60억 원의 건물보다 더 값진 것은 따뜻한 인연이었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정한 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그날의 비밀번호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